그래서 초년보다는 오히려 말년이 좋다. 왜냐면 요게 겨울의 흙이에요. 근데 결실은 언제 나와요? 봄, 여름에 결실이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자일주는 대체적으로 초년에는 고생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자수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년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자를 보게 되면요. 이건 어떻게 연상시키냐면 여기 무토가 높은 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의 물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자수는 쥐죠. 그죠? 요걸 같이 동시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토는, 토의 신살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12운성에서 이게 병자는 태, 이렇게는 보지만 화학 동법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기했지만 화하고 토는 반드시 똑같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더 적중률이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자는 임수하고 계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재성이죠. 그래서 무자일주들이 결혼할 때요, 이 사람의 재산이 있나 없나 굉장히 따지고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돈하고 합을 한 거잖아. 이게 자중의 계수하고 합을 한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먼저 생각하시고, 여기다 대입하는 것도 아시죠? 예, 여기는 남편은 을자를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계자를 대입하세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12운성으로 풀어서 남편이 성격이 어떻고 부인이 어떻고 요거는 계속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자는 이거는요, 여기가 무토 자체가 높은 산이에요. 무토 자체가 높은 산이기 때문에 포부가 커요. 근데 밑에 이제 자수를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쥐는 아주 많이 이렇게 어둠을 뚫고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쥐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왜 부지런하게 움직이냐? 포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년보다는 오히려 말년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겨울의 흙이에요. 근데 결실은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 결실이 얻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겨울에서 봄 지나고 여름 지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수확이 되겠죠. 그래서 무자일주는 초년고생하고 오히려 말년에 재물을 얻는다. 그리고 이게 자수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년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서 이게 그 정관이 있고 뿌리가 강하면 좋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토일주에서 얘는 겨울의 흙이기 때문에 땅이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얼어 있는데 여기 을목이 여기 남편이 되죠. 근데 이 남편이 겨울의 땅이라서 안 좋기도 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무토인데 여기다가 나무를 심은 거야.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자라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목극토 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음 땅에 내가 씨를 뿌려놨는데 이게 을목이 꽃을 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겨울에 을목이니 얘가 잘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자일주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때 관성의 힘이 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뿌리가 세잖아. 그러면 내가 힘이 약한데 마치 토양에 내가 나무가 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나한테 버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운명이 돼요. 그리고 이게 무토는 또 뭐예요? 높은 산이잖아. 높은 산에 겨울인데 이게 남편을 심어놓은 거야. 그런데 얼마나 이 여자가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쓰겠어요. 굉장히 힘든 운명이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무토의 특징이 지배당하는 걸 싫어해요. 일간에서 무토일간들이 거의 다 지배당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높은 산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갑을병정 무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 기경씨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화보다 더 위로 올라와서 그러한 열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강한 게 무토예요. 그래서 무토일간은 대부분이 남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이 경우는 여자는 남편한테 간섭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토일간들이 대부분이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목이 강할 때 태어나게 되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높은 산에 있는 나무야 남편이. 또 하나는 이게 토양인데 이게 나무가 세게 되죠. 나무가 세게 되면 이 나무가 토양을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남자 때문에 내가 지배당하는 형국이 되는데 나는 지배당하기 싫어.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나빠지겠죠. 예,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무자일주는 배우자 자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가 만약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모두 다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게 좋다. 왜 사회생활 해야 되느냐? 무자가 돈이잖아. 재성이라는 건 내가 활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얻는 노력의 대가, 이것이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을 활동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주에 재성이 없잖아요. 활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활동성을 갖고 있어서 여자라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도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임수하고 계수인 정제 편제로 나눠져 있죠. 정제와 편제가 동시에 있죠. 그래서 무자는 요게 자수하고 합을 해요.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무자일주가 사주가 좋잖아요. 그럼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합니다. 왜? 돈에 대해서 집착하니까. 그래서 돈도 무자일주는 거의 대부분이 재물이 괜찮아요. 가을하고 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아주 많지 않는 한은 거의 대부분이 돈하고 합을 하는 형국이라 살림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형국도 무자일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자가 또 우울증 같은 거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돈에 대한 애착은 있어. 근데 뭐예요? 이게 나는 이상은 높아. 내가 스스로의 나를 바깥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수가 많을 때는 오히려 가을, 겨울이 태어나서 환경이 안 좋으면 이때는 배우자나 그 다음에 자식이 안 좋죠. 자식이 금이 되잖아요. 금이 얼음물을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금이 다시 물을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우울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직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 같은 경우도 무토가 이것이 화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 화에 관한 쪽으로 병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